30대 중반부터 나이 투자 이야기라는 분이 질문 주셨는데 30대 중반부터 대장 내시경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하면 최대한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물론 자주 하게 되면 발견 못하는 경우가 없이 조기에 용종 같은 걸 절제를 해서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2년, 3년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2년마다 할 것을 권유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용종의 개수 혹은 가족 중에 대장암에 걸렸던 분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져서 몇 년에 한 번씩 하십시오. 이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권고사항에 맞추면 별다른 위험이 없고 기존 대장 내시경에서도 별다른 위험이 없었다라고 하면 5년에 한 번씩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용종이 3개 이상 발견됐거나 혹은 가족 중에 대장암에 걸렸던 분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1년이나 2년 정도로 조금 더 촘촘히 대장 내시경을 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정 페이지님 질문 주셨고, 대장암이 유전적 요인이 클까요? 아니면 환경적 요인이 클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대체로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암보다는 그런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대장암의 병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대장암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나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했는데 그럼 대장암 안 걸리는 것 아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다 사람마다 조금씩 위험도가 높다 아니다 예측은 하지만 생긴다 안 생기다 100%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라서 검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은호님 질문 주셨고 76세이신데 작년에 대장암 진단받고 항암치료, 복강경 수술, 항암치료 5차까지 했는데 인지력 저하나 다른 부작용 있나요? 있다면 시간이 지나서 개선되나요? 보통 이런 인지력 저하나 선망 증상 같은 것들은 수술 직후에 나타나고 통증이 개선되고 식사를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이런 병원 같은 익숙치 않은 환경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증상이 있단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다른 기저질환으로 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때로는 100인 상태에서 수술 후에 100까지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혹은 수술 후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고 퇴원 후 벼랑간 고통을 호소하여 재입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김휘 삼겹살님 질문 주셨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뱃속 안에 장 상태를 사람이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적응이 안 돼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장 운동에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장 유착에 의해서 어딘가 유착에 늘러붙은 부분 중심으로 장이 꼬여서 장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이 늘어나면서 식후에 통증이 발생하고 배가 아프고 그게 심하면 금식하고 수액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입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장암의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해서 그 병이 100% 다시는 안 걸려 그런 건 아닙니다. 없던 사람도 생겼기 때문에 대장암 생겼던 분들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꾸준히 그런 재발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엔젤님 질문 주셨고 50대 중반 여성 큰 사이즈의 용종을 절제했다는 얘기겠죠. 1년 뒤 재검하자. 그래서 1년 뒤에 봤는데 작은 선종 1개 절제했다. 그럼 선종 제거를 잘하면 예방이 됩니까? 선종이 잘 생기는 체질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큰 사이즈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암이 생길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시경으로 절제를 했고 그 이후에는 그 부분에 아마 이상이 없었겠죠. 그 이외에 다른 선종이 또 발견돼서 한 개를 절제했다. 아주 잘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한 개씩 1년 후에 한 개씩 발견되고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3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1년 뒤에 보자라고 하고 뭐 1개, 2개 좀 이런 저분화 선종 이런 것들이 한두 개 발견했다 그러면은 1년 혹은 2년 뒤에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종이 잘 생기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이상 선종이 생기고 이런 분들은 유전적으로 무언가 이상이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유전적 이상이 있는 게 예상되는 분들은 남들보다 더 자주 내시경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장암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은하님 질문 주셨습니다. 의심 증상은 오른쪽에 병이 생겼는지 왼쪽에 병이 생겼는지 조금씩 다릅니다. 오른쪽에 대장은 장의 직경이 크기 때문에 그쪽은 뭔가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보다는 혹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생기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암 조직은 이렇게 뭉치는 조직이 아니라 부슬부슬 부서집니다. 부슬부슬 부서지다 보니까 출혈이 생겨서 혈변이 생길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변 잠을 검사 같은 걸 하면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고 배에 뭐가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아프다든지 하는 게 오른쪽 장의 증상이고 왼쪽 장의 증상이 생기면 그쪽은 장의 직경이 좀 좁기 때문에 변이 가늘어진다, 변을 자주 본다, 설사를 한다 등등 배변 습관 변화 같은 것이 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상까지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암 덩어리가 꽤 크게 자라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없을 때에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은 너무 말씀드릴 게 많아가지고 일단 방부제 같은 게 들어간 가공된 육류 같은 것 피하는 거 이런 것이 대표적인 음식이 되겠고요. 음식을 조심하셔야 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 이제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고 그래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나님 그리고 대장암 진단은 CT로도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는데 CT는 간 아니면 췌장, 비장, 신장 이렇게 덩어리가 뚜렷한 그런 장기를 보는데 유리한 검사입니다. 장은 호수처럼 안이 비어있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대장암은 CT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덩어리가 커지면 CT로도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조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CT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진행된 대장암도 이게 뭉친 장인지 장에 생긴 혹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CT만으로 대장암을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엔젤님 대장 내시경 전 복용하는 약이 알약이 나와 있는데 가료약과 차이가 나나요? 그런 질문 주셨습니다. 장세척 효과는 알약을 복용해도 비슷하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알약을 먹었을 때는 몸에서 전해질 변화가 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약하다든지 몸이 약간 탈수가 돼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알약만으로 장 정결을 하면 몸이 탈수가 되거나 콩팥 기능이 나빠지거나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약이 잘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이 내려주시면 그때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물약을 먹어서 장 정결을 해야 합니다. 네, 당신의 마음을 파고든 나의 속삭임님 질문 주셨고 식습관 운동 열심히 하면서 착하게 살면 암은 걸리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암은 사람을 골라서 찾아오지 않고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뭐, 예, 그러면, 자, 질문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예, 그러면, 100만 유튜브를 기대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접기로 하겠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고령층에서의 대장암의 치료였는데, 보통 고령층보다는 지금 접속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노년층보다는 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젊으신 분들 언젠가는 부모님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노년에서의 건강 문제, 그다음에 치료 계획, 평소 건강 상태 이런 것도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것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건강을 잘 살펴서 건강하고 그다음 이렇게 가족들과 평온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